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 한국에 나타나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걱정하는 중국입니다. 북한과 교류하자고 하면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발광한다고 하죠. 물론 광자가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른 주제에도 거품 무는데 중국이란 나라를 거론할 때입니다. 보통은 국가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냉철한 비판과 우려, 대안을 찾으려 하지만 이분들은 애국심 그런 종류보다는 오로지 공산당을 부각하려는 적개심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자본을 받아들여 지투가 되었고 똥을 싸면서도 밥을 먹는다고 주장하는 나라이고 그런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얼굴이 참 두꺼운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국가 1위를 말하라면 사실 단연 중국입니다. 일본도 중국에 크게 뒤지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얼굴 두께는 가히 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오늘은 동북공정이 목적하는 것과 남북교류가 절실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치, 한복, 한류 콘텐츠의 손흥민까지 다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느긋하게 반복하고 주장하다 보면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 것이 되거나 내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욕도 먹고 비판도 받지만 느긋하고 치밀하게 숨고르기를 반복하면서 결코 목표한 것을 쉬지 않습니다. 사실 무서운 일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7년 초에 당선된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반도는 중국 속국이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 관련한 이런 발언이 사실 처음도 아니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중국의 행태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공정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은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한 것이 교과서 왜곡입니다. 중국의 초중고 교과서를 보면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는 물론 한반도 전역이 중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 시기부터 교과서 역사 왜곡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한층 깊어지던 두 나라 사이가 역사 문제로 틈이 생길까 염려해 정부도 언론도 거론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교육된 초중고 학생들은 사회인이 되었거나 대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같은 수업을 받고 있고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반도가 중국의 예전 영토였다는 지식을 반강제로 주입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고 가능하다면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자연히 갖게 됩니다. 일본도 같은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부정적일 수 있는 타국 침략에 대한 명분과 주변 국가와 비교되어 국민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왜곡을 통해서라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전이 무너진 지 30년이 흘렀어도 우리나라에 아직 빨갱이 공산당 타령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교육은 참 무서운 효과를 냅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할 때 한국은 이승만을 시작으로 군부 독재 그 긴 시간과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합쳐 북한에 대해, 민족에 대해, 영토에 대해, 문화에 대해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려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영토와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상대에서는 안 될 지역과 주민으로 북한을 교육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허락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처벌 대상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권리를 가진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휴전선까지만 권리가 있고 휴전선까지만 잘 지키면 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방위백서에 북한 지역은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고 탈북민을 받으면서도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고 북한의 어려움을 보라며 국민의 대리만족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고 실제로는 장벽이 허물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공산화를 들먹이며 남북교류를 반대하고 종전선언이나 평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교류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란 걸출한 성과물도 정권 유지라는 소인배적 사고와 미국이 기뻐할 거라는 사대주의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5년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격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는 2000년 초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북한이 급격히 붕괴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그런 노력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연관이 되었던 사업조차 폐지시켰습니다. 반면 중국은 압록강 주변과 북한의 접경지대 전체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동맹국인데 그런 군사적 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급격한 유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지역 병력 배치는 현재는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로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였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기득권이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 그런 한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할 시 북한을 네 부분으로 나누자는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나눠 갖자는 문서입니다. 한국은 휴전선 남쪽에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고 한국이 모르는 사이 대화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버젓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유사시 북한을 차지할 의지가 이상할 만큼 한국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진전된 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며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하지 않는데 권리를 인정해 줄 나라는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 권리를 주장해도 받아줄 국가도 없습니다. 허락할 일이 아닌데도 허락을 구하려 하면 그야말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지질한 나라로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아닌 일본, 중국에 더 많이 의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올 나라이니 의논이 불필요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보여준 대로 정책을 만듭니다. 다투지 않아야 살 수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 단순한 명제조차 동맹이라는 미국과 우방이라 주장하는 일본에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동맹과 우방은 지금 이 시각에도 더 적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육이 강대국 9위라는 대한민국을 그 휴전선 아래의 한국을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며 앵무새 같은 말만 여전히 지저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남북교류를 반대하는 분들은 종북 빨갱이 적화를 습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발광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미군이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도 미국이 용인하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도 강대국끼리 북한을 나눠 가져도 그분들 논리를 보면 미국이 허락했거나 반대했으니 한국은 그 무엇도 주장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대할 힘도 자격도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힘과 자격이 모두 미군에 있다고
굳게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마치 대한민국은 북한 영토에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것처럼 교류해서도 안 되고 종전해서도 안 되고 평화적인 공존도 하면 안 된다는 말만 줄기차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고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남북 합의서도 발표했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시해버리면 당장 마음은 편해집니다.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 아마도 동의하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빨갱이를 외치는 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존 합의조차 파기하고 대북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주장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래야 미군이 떠나지 않고 한국이 살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한국 모습을 보고 그 얼굴 두꺼운 중국이 한 점도 잃을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그 땅 욕심 많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침탈 기회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고 일본이 주장하고 한국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 왜?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겨우 4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왜 적대해야만 하나? 적대만 해서 무엇이 해결되었고 적대만 할 때 대체 어떤 이익이 대한민국에 또 한민족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고 문화 지배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가 일상어일 것입니다. 문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덜 받고 덜 줄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전의 저력이 있고 우수한 문화를 지켜온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래도 될 만한 국제적 위상을 지녔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목표는 북한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야욕을 꺾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남북 평화와 교류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을 더 의지하게 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중국보다 더 도움이 되는 같은 민족임을 알려주고 북한 주민이 이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대륙의 한민족 영토를 되찾는 첫걸음도 북한 영토가 하나의 나라로 한민족의 영토일 때 비로소 시작되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고사에서 수신제가 후 치국 평천하라 합니다. 수신제가는 대한민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한민족의 터전 한반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